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캐피탈사들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윤아 수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피탈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윤아 연구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한 수준의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최근 캐피탈사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저희의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장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윤환 수석, 우선 최근의 금리 상승이 캐피탈 산업의 유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최근의 금리 추이와 이에 따른 캐피탈사들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 이후에 2021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나 국내의 높은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보면은 당분간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금융업권 전반의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업권별로는 좀 다른 양상으로 편차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은행과 같은 여수신 금융기관은 수신금리를 인상해서 예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탈사는 영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다 차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신을 베이스로 한 자금 조달의 본원적인 그 특성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리파이낸싱 리스크, 즉 자금의 재조달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체는 금리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상승이 본격화된 2022년 2분기부터는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가 더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1년 4분기 이후의 캐피탈체 금리는 동일 등급, 동일 만기 회사채 금리 대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캐피탈에서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업보다 금리 변동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더 크게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회사채와의 스프레드 차이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 캐피탈사의 금리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타 업권 대비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근과 같이 빠른 금리 상승은 캐피탈사의 유동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네, 우선 금리 상승이 캐피탈사의 유동성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조달 규모의 축소. 둘째, 만기 구조의 단기화. 셋째, 조달 비용의 상승입니다. 이 세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캐피탈사의 유동성이 저하되는데요. 신용등급 간의 계열의 지원 여력과 조달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조달 규모와 만기 구조, 그리고 조달 비용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신용등급 간의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행 환경 저하에 따른 세 가지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금리 변동성이 자금 조달의 규모와 조달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분기부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캐피탈체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부정적인 수급 여건 때문에 캐피탈체 전체의 발행 규모가 축소된 거죠. 그런데 사실 캐피탈체 전체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것보다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AA-급과 A급 이하 캐피탈사 간의 발행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AA-급 캐피탈체는 올해 3분기 들어서 전분기보다 발행 규모가 오히려 소폭 상승했는데요. A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발행 규모도 그렇고 전체 캐피탈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AA-급과 A급 이하 캐피탈사 간의 자금 조달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달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열의 신용도와 자산의 포트폴리오, 또 위험 성향 같은 업체 고유의 신용도를 반영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만기의 축소인데요. 신용등급과 자본규모에 따라서 만기 구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캐피탈사 조달 재원의 만기 구조는 신용등급이 열이하고 자본규모가 작을수록 단기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리가 낮을 때는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대부분의 캐피탈사가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발행 채권의 만기 격차가 크지 않죠. 그러나 금리 상승기가 오면은 조달 여건에 따라서 만기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열의 신인도가 낮고 자본 규모가 여리한 캐피탈사들의 만기 구조와 여기에 연계된 유동성 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왼쪽의 조달 구조 현황 그래프를 보시면은 단기 차입금 조달 비중이 등급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전체 조달액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AA-급 캐피탈사가 5%, A급 이하가 13% 내외로 A급 이하 캐피탈사가 상대적으로 유동성 대응 능력이 낮고 시장 충격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A급 이하 등급 안에서도 하위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캐피탈체의 조달 비중이 현저히 낮고 단기 차입의 비중이 큰데요. 하위 등급의 캐피탈사들은 대부분 계열의 신인도가 여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에는 이 단기화된 만기 구조 때문에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유동성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동성 차입 비중이 높다는 거는 짧은 기간 안에 차환돼야 될 차입 부채가 크다는 거고 결국 원리금 상환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캐피탈사의 자본 규모에 따라서 이 유동성 지표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여리한 캐피탈사들의 유동성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용 등급이 낮고 자본 규모가 여리한 캐피탈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걱정되기는 하네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캐피탈사들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비교적 빠르게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때처럼 단기간 내 유동성 리스크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유동성 리스크는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처럼 단기간 내에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기는 합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을 비교한 공모사채 발행액과 평균 발행금리 추이가 있는데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캐피탈사의 공모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거기에 발행금리는 상승하고 만기는 단기화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최근의 상황을 비교해서 보시면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캐피탈사의 공모사채 규모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발행금리는 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의 이런 가파른 상승폭이나 여기에 연동한 캐피탈사들의 조달 여건의 악화 같은 부분들이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차트로 보니까 그때와 매우 유사하네요. 특히 2008년보다는 금리 상승세 그리고 발행 규모 축소 수준은 오히려 더 완만하게 보이는데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쵸.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발생의 원인이나 파급의 정도, 그리고 유동성 위험의 수준이 상당히 다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2008년과는 많이 다릅니다. 첫째로는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 둘째, 수급 환경의 저하, 그리고 셋째,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인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금리 상승기의 유동성 위험을 2008년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들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리만 브라더스 부도라는 특정한 신용사건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였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의 감독 당국이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기준금리의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가 민간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채 대비 시장금리 스프레드도 축소가 됐고, 캐피탈사의 조달 여건도 빠르게 회복이 됐었는데요. 반면에 현재의 금리 상승은 금리 상승의 추이나 속도가 그때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고유가 같은 공급 측의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이후의 유동성 과잉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경기 침체 같은 다양한 외생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생의 원인이나 그 파급의 정도가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결국 감독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금리 스프레드가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됐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시장금리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준금리 정책 기조의 차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다양한 외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유동성 리스크 불확실성이 더 크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현재 유동성 리스크를 금융위기 당시와 다르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급 환경의 저하입니다. 금리 상승 때문에 발행 여건이 이미 안 좋아진 상황에서 증권사의 여전체 편입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크게 확대된 한국전력공사 채권의 발행 규모,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최근에 수급 환경이 더 열악해졌는데요. 우선 여전체 편입 한도 제한 규제를 살펴보면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여전체 편입 비중을 21년도까지 17%, 22년도까지 14%, 그리고 2023년부터는 1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발표 당시에 해당되는 여전체가 20% 정도 되던 걸 감안하면은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거죠. 사실 증권사는 여전체의 핵심 수요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의 캐피탈체 수요 감소가 벌써부터 시장에 선 반영되고 캐피탈체 수요 약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피탈체 수급 상황이 악화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최근에 한국전력공사 채권 물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전체 발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아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부터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금리도 빠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신용도가 우수한 한전체가 일부 캐피탈체들보다도 더 높은 금리에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캐피탈체 수요에 있어서 분명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에 규제 강화, 게다가 한전체 물량 증가 같은 상황까지. 캐피탈체를 둘러싼 발행 여건이 정말 좋지 않네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캐피탈체 수요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외부적인 요인 이외에 캐피탈사 자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과거 금융위기와 현재 유동성 위험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캐피탈사의 자체적인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과거 대비 달라진 캐피탈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영업자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금융이 전체 영업자산에서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는데요. 자동차 금융자산은 만기가 짧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보니까 할부 상환액이랑 신규로 취급하는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단기간 안에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캐피탈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자산의 규모를 금융위기 때처럼 단기간에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캐피탈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유동성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이는 이 자동차 금융자산의 비중이 2008년 50%에서 40% 이하로 축소가 됐고요. 만기가 길고 경기 변동성에 따른 횟수 리스크가 커서 유동성 대응에는 좀 취약하다고 보이는 기업금융이나 투자금융자산의 비중이 과거 39%에서 46%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부 캐피탈사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금융이나 개인 대출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업체별로 차별화될 가능성 역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동차 금융 비중이 축소되면서 자산 회수나 축소를 통한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생긴 거네요.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가 유동성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영향은 없나요? 자동차 금융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자산 유동화를 통한 대체 자금의 조달 역시 과거 대비 쉽지 않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때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을 때 바로 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었죠. 자동차 금융자산은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자동차 금융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캐피탈사들의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 약 15%에서 현재 약 3%로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아래 업체별로 영업자산 내에서 자동차 금융의 비중을 보시면 특히 A급 이하 캐피탈사들의 경우에는 약 7%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자동차 금융 안에서도 신차보다는 비교적 신용위험이 높은 중고차나 상용차 비중이 확대되다 보니까 A급 이하의 캐피탈사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대체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자산 유동화의 활용도가 금융위기 때보다는 많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현재 유동성 리스크는 2008년의 금융위기 때처럼 단기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유동성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캐피탈사들이 당분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 같습니다. 신용도 관점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캐피탈사 신용평가 관점에서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동안은 사실 저금리를 통한 풍부한 유동성과 취급하는 자산의 양호한 시장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해서 캐피탈사들의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이 우수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캐피탈사들의 신용도를 뒷받침해 왔는데요. 최근에 불리해진 조달 여건이나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캐피탈사들의 유동성 리스크는 과거 대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열의 지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조달 금리의 경쟁력이 열이한 캐피탈사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유동성 리스크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신용평가는 앞으로 유동성과 관련한 지표들을 통해서 A급 이하에서 계열의 신인도가 열이하고 자본 규모가 작은 캐피탈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수준을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유동성 지표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하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업자산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준도 캐피탈사의 신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요. 기업금융이나 투자금융 같이 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가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자산의 취급 기준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관리 기준, 그리고 회수 안정성, 브릿지 자산의 만기 연장 여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주목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리 상승에 따른 캐피탈사의 유동성 영향에 대해 오윤원 수석과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 달라진 발행 여건과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신평은 향후에도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